저만 해도 첫 낙찰을 15번 입찰을 한 이후에 받았거든요. 아파트를 계속 폐차를 하다 보니까 월차는 계속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시간 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남들이 좀 안 찾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오늘은 제2의 월급, 월세를 빵빵하게 받고 계시는 직장인 투자자 세라미스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으로 투잡 뛰고 있는 직장인 세라미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직장을 한 20년 정도 다녔거든요. 직장인은 누구나 다 느끼는 걸 거예요. 내가 받은 월급이 항상 작아. 난 월급이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가 힘들어.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언제나 300을 받든 400을 받든 500을 받든 다 모질해. 그래서 모든 직장인들의 꿈은 월급 플러스 알파. 그 알파로 인해서 현금 흐름이 더 들어오는 거. 그걸 원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도 현금 흐름이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직장인들은 전업 투자자보다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은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봤거든요. 보통 주 5일째 하면 토요일, 일요일 쉬잖아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대리운전을 뛰는 분도 있고 스쿠터 중고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배달하시는 분도 있어요. 라이더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주말만 이렇게 나가가지고 한 6, 70 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근데 그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기 몸을 써가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 몸을 쓰지 않고도 현금 흐름이 매달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부동산 투자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주식 투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대부분 직장인들은 주식 투자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40대 정도 딱 되면은 자기 자산이 있게 되잖아요. 15년에서 20년 정도 일을 하다 그렇죠. 보면. 일을 하면은 아무래도 저축을 한 게 있겠죠. 어느 그렇죠. 정도는. 근데 저는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주식은 하루에도 등락폭이 한 15% 되나요? 뭐 그 정도 저도 주식을 많이 크겠죠. 네, 이게 안정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했어요. 차라리 그럴 수 텀이 좀 길더라도 내 돈을 잃지 않으면서 현금 흐름을 좀 이렇게 땡길 수 있는 네, 그런 걸 찾다 보니까 부동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물건은 어떤 물건 하셨어요? 직장인 다니면서? 처음에는 바로 경매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것부터 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2014년도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그리고 공부를 하고 뭐 책도 많이 보고 그리고 강의도 열심히 듣고 해서 갭 투자라는 걸 먼저 했죠. 전세값이랑 매매값이랑 이렇게 크지 않았던 물건을 매입을 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까 제가 1억 정도 가지고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통장까지. 아니었나? 헷갈리네. 직장 생활을 한 15년 한 후에 그때 모은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됐어요. 직장인들이면 마이너스 통장 다 만들어 주잖아요. 그쵸, 한 5천 정도 해가지고 총 한 1억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1억으로 처음엔 갭 투자라는 걸 했죠. 이거를 해보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두세 채를 사고 나니까 1억이 다 써지는 거예요. 보통 아무리 돈이 안 들어도 한 2천, 3천은 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세 채 정도 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부동산 투자는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서점에서 책을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경매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돈이 갭 투자보다 훨씬 적게 들면서 부동산을 투자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까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대출도 받았고 한번 전세가 돌아갈 때 동안 2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동안 수익이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네.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도 또 나가잖아요. 그러면 되게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마침 그 제가 본 책에서 보니까 이건 투자금도 약간 적게 들면서 이거를 임차인을 맞추면 월급 위에 또 다른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세를 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시세 차익이 아니라 월세 수익을 매달 받을 수 있는 물건을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직장인이 경매 투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공부도 이렇게 뭔가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맞아요. 시간이 전업 투자자들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직장인들은 토요일, 일요일 그렇죠. 쉬잖아요. 저는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해요. 쉬는 날? 네. 쉬는 날,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문을 여는 곳도 많았고 그리고 강의도 토요일, 일요일 날 많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책 읽고 강의 듣고 현장에 임장 가고 토요일, 일요일만 잘 써도 직장인들이 충분히 부동산 투자로 어떤 수익을 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나에 대한 투자를 먼저 하신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대리운전이나 라이더는 직접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평소에도 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지금 당장 수익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맞아요. 처음에 공부를 안 하고 투자하는 거는 투기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책 보고 강의 듣고 현장에 나가고 요 세 가지를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했던 공부들, 현장에서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그거를 막 10년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평생 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이렇게 주말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니까 패턴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한다는 거죠?
몸도 기억을 하지만 머릿속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 현금흐름이 들어오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학습 효과가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하는 것도 보고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어떠한 물건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보인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떤 직장인분들한테 10년 동안 공부만 해 이렇게 되면 사실 하기 힘들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현금 흐름을 100만 원 정도를 딱 만들게 하고 싶다. 그러면 1년 정도의 공부만 가지고도 충분히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수익 100만, 200만 원 만들 수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직장인들이 연봉 협상할 때 한 달에 한 50만 원 더 올려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해요. 저는 50만 원만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아니야, 너는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100만 원 올려줄게 딱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를 회사한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수익으로 50만 원을 더 받는다. 그럼 진짜 좋은 거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 자격증 하나 더 따면 50만 원 올려주고 하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네. 자격증 하나 딸 때에도 한 6개월 정도는 진짜 미친 듯이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쓴다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거네요. 그렇죠. 단지 하는 공부가 다를 뿐이에요. 앞으로의 방향성을 봤을 때는 이게 더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5년 정도 지난 후에는 지금 월급보다 많은 현금 흐름을 만들었죠. 그리고 솔직히 자격증은 시험 쳐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 그거 하면 또 안 되잖아요. 힘들어. 그럼 평일에도 맨날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그게 맞는 거네요. 보면은 그렇죠.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는 거구나. 그렇죠. 다만 지금 직장인분들이 힘들잖아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 주말에 그냥 뭐 쉬는 사람 몇이나 돼요. 부동산 공부를 하러 간다거나 현장 임장을 간다거나 하면 당연히 와이프님께서 조금 싫어할 수는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싫어할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 정도만 딱 하고 월세가 딱 들어온다. 그 와이프한테 딱 줘봐. 집에 있는 거 꼴 보기 싫다고 나가라 그런다니까. 네. 뭘 또 꼴보기가 싫어요 또. 직장인도 사모님께서 아마 집에 있는 거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직장인 같은 경우에 어떠한 부담 투자를 해야지만이 효율적이고 돌아가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직장인 투자자분들은 좀 안정적인 걸 원하는 스타일이 강하거든요. 현금 흐름이 조금씩 들어오는 이런 걸,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선호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나오는 그런 물건들을 집중적으로 봤어요. 월세가 나오는 물건을 그렇죠. 집중을 보셨다. 네. 월세가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네. 상가잖아요. 직장인이 상가라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상가는 아무래도 상권 분석이나 상가에 대한 수익률 계산이나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가를 바로 투자한다? 그러다가 물리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네.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은 거죠? 원금을 잃지 않는 선에서. 왜 주식 투자는 원금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작더라도 현금 흐름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물건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40대 직장인들은 특히나 더 현금 흐름 있는 물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상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주거용으로는 뭐 오피스텔, 빌라. 도 있고, 뭐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네. 그 중에서 저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천드려요. 도시형 생활주택이요? 그렇죠. 도시형 생활주택이 뭐냐면 1인 가구가 증가를 하잖아요. 지금 2000년대 이후에 정부 통계를 보면 1인 가구가 30%에서 2030년까지 40% 정도로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렇죠.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죠. 젊은 분들이 혼자 사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인구는 줄어도 1인 가구는 늘어나는 추세가 요즘 추세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올 만한 곳을 공략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주거용 중에서도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금 흐름을 만들기에 저는 아주 좋다고 봐요. 초보자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적은 투자금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파트 물건만 봤었어요. 요즘 아파트 낙찰가율 아시잖아요. 엄청 높아요. 그리고 네. 한번 들어가면 20-30명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들어가서 들러리면서도 그냥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렇죠. 우리가 직장 같은 경우에는 입찰 한번 가려면은 맞아요. 반차도 써야 되고 맞아요. 했는데 폐차하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저만 해도 첫 낙찰을 15번 입찰을 한 이후에 받았거든요. 아파트를 계속 폐차를 하다 보니까 월차는 계속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 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남들이 좀 안 찾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낙찰을 받아서 임차인을 들여서 월세를 받으면서 현금 흐름을
늘리게 된 거죠.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룸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의견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건 어떻게 하죠? 물론 1인 가구가 늘어난다고 하지만은 팔릴 것 같지도 않고 네. 또 공실 위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되게 불안하긴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제 도시생활주택을 낙찰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낙찰을 받은 게 2년 전이거든요. 2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그렇게 안 팔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공실 위험도 있잖아요. 그럼 공실 위험이 없는 쪽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도시생활주택에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20, 30대 사회초년생 직장 실제 제가 갖고 있는 도시생활주택도 열 몇 개가 되는데 거의 90% 이상이 20, 30대 직장인들. 그럼 20, 30대 직장인들이 어디를 찾을 것인가, 어떤 주거 환경에서 살고 싶은가를 연구를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간다는 게 그 젊은 분들은 시골에서 살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직장도 다 서울에 많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잡기 위해선 첫 번째로 역세권. 여기서 5분 거리 이내. 완전 초역세권이어야 되네. 그렇죠. 그런 집은 공실이 잘 안 생겨요. 지하철역에서 점점 멀리 갈수록 공실률이 높아지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도 지하철역에서 나온 다음에 1분만 걸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관리 문제도 사람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맨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시는데, 직장인분들이 낙찰을 잘 받기 위한 노하우가 있나요? 아무래도 디자인분들은 가성비가 좋아요. 시간에 대한 가성비. 처음에는 좀 힘들지 몰라도 직접 입찰을 가지 않더라도